이런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일단 아니다. 이렇게 상담하러 갔을 때. 그 한 번 딱 보고는 결정할 수는 없고 네. 몇 번을 봐야 되겠지만 네.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나 이런 거 하려고 해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네. 이 식당 상권 이런 거 대표님들 얘기를 해보면은 A급 상권, B급 네. 상권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건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A급 상권은 유동인구가 일단 많은 데죠. 유동인구가 활발히 그냥 지나가다 여기 뭐 있네? 들어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권이 A급 상권이고, B급 상권은 어느 정도 상권이 형성돼 있지만 찾아가야 되는 데인 거죠. 그리고 C급 상권,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지금 우리 이런 상권이 C급 상권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A급, B급, C급은 사실 명확한 기준보다는 부동산 종사자분들께서 나름대로의 기준선이 아니, 부동산이 기준을 잡은 건 아니고 사람들이 10명한테 물어봤을 때 여기 어떠냐 그러면 좋다라고 말하는 게 6, 7 나오면 A급이고 두세 명 나오면 B급이고, 뭐 여기 새가 싸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는 1명 정도 나오면 그게 C급인 거죠. 그러니까 평균치를 갖고 말하는 거지 부동산이 여기가 A급이다, B급이다, C급이다 말할 수는 없어요. 평균적인 선호도를 네, 선호도를 말하는 거죠. 상권 뭐 A급, B급 이렇게 있으면 권리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있죠. 네. 권리금을 이제 막 상가를 구할 때 보통 공인중개사 이제 분하고 그 권리금을 흥정을 하죠. 하잖아요. 근데 그 권리금 흥정을 그 매물을 내놓으신 사장님이 아니라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장님하고 그 권리금을 흥정을 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이유죠? 첫 번째 이유는 그 이제 임차인분, 네. 가게를 내놓으신 분이 네. 5천에 팔아달라. 네. 권리금은 5천에다 이렇게 팔아달라고 했을 때 주변 상권하고 보죠. 부동산은 뭐 옆에 가게 그 권리금 시세를 다 알 테니까 이 사람이 말한 5천이 맞는 가격일 수도 있고 네. 좀 높은 가격일 수도 있죠. 그쵸. 그러면 그걸 그냥 알았다고 말을 하고 그 일단은. 일단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얻으려고 오시는 분이 있으면 주변에 상권은 한 3, 4천 하는데 5천에 나온 게 있다. 이거 내가 3,500까지 해줄 수 있다. 협의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해서 부동산하고 협의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첫 번째. 네. 또 두 번째는 부동산이 장난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3천에 나왔어요. 네. 근데 주변 상황을 보니까 5천까지 충분히 팔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런 상황에서는 손님한테 5천이라고 말을 하죠. 네. 그리고 말한 다음에 이제 주인은 3천에 내놨으니까,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 이 사람을 확실히 계약을 하기 위해서 한 500, 1000 깎아줄게,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거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좀 다른 경우긴 하지만, 네. 두 번째는 부동산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3천 입금하고 4천 받으면 1,000원 자기 수수료. 그게 근데 원래 합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주인만 인정하면. 주인만 네. 인정한다고 하면 네. 원래 법정 수수료 이런 뭐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법정 수수료도 있고. 그러니까 법정 수수료 외에 권리금을 좀 더 많이 이제 계약을 성사시켜서 일부를 수수료 겸으로 받는 거잖아요, 부동산이. 네. 근데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매도인만 인정하면 매도인만 문제는 인정하면 없어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되게 그러니까 궁금했어요, 솔직히. 권리금을 부동산에서 뭐 높게 부르는 게 아니냐, 일부러 이제 본인 수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이제 그 상권이 네. 아까 말한 A급 상권, B급 상권 있잖아요. 거기 네. 보면 A급 상권에는 부동산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네. 그 활발히 바뀌지 않아요. 상가가 잘 되니까 어쨌든 A급 상가는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 부동산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때는 자기 혼자 모든 걸 다 하는 데니까 자기가 자주우지 할 수 있지. A급 상권에 들어가 있는 부동산은 이제 어떤 매물이 하나 나왔을 때 거래된 사실이 많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책정을 하고 자기가 권리를 정할 수 있죠. 그럼 그 상권에 부동산이 좀 적게 있고 한 부동산에서 많은 매물을 쥐었다 폈다 하는 데는 권리금도 그럴 가능성이 시세를 좀 자기가 형성을 해버리는. 그럴 경우도 있죠. 부동산 다닐 때 한 군데만 다니지 말고 그 A급 상권에 부동산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도 B급 상권에 가보면 여기를 또 물건 취급하는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 발품을 팔아가지고. 그렇죠. 네. 많이 다녀봐야 돼. 많이 다녀보는 게 네. 부동산마다 나온 권리금도 많이 달라요. 한 가게인데 어디는 3천, 어디는 4천, 어디는 5천 그렇게 나온 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다녀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또 문득 궁금한 게 예비 창업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요즘에. 가면은 이 중개업소가 올려놓은 매물은 딱 이 가격인데 가면은 막상 상담을 해보면 바닥 권리라는 게 존재하더라고요. 네, 그 네. 바닥 맞아요. 권리라는 개념이 도대체 무슨 개념이에요? 그 일종의 권리금은 그 장사 권리금이잖아요. 네. 장사를 했을 때 네. 내가 장사를 해서 그 가게의 가치를 올렸을 때 뭐. 생기는 권리금이 그쵸. 직접적으로 뭐 매출의 그쵸, 규모가 그쵸. 크다거나 예. 시설적인 투자가 그쵸, 들어갔다든지. 뭐 시설이든 네. 아니면 그 가게의 가치를 올렸든 뭐 그런 권리금이 우리가 말하는 권리금인데 바닥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거죠. 뭐 신축 건물이라든지 그쵸, 이런 그쵸. 거. 예. 신축 건물에 뭐 신축 건물일 수도 있고 구건물이어도 그냥 빈 상가일 수도 있고 아예 비어있는 예. 텅. 예. 그러니까 매출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고정 고객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시설 투자가 없어도 형성되어 있는 권리금 이게 바닥 권리금이에요. 그쵸. 그러면 그냥 그 자리만으로 가지고 있는 그쵸, 가치. 그쵸. 예. 그럼 여긴 C급 상권이면 바닥 권리가 없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권리금이라는 게 주변에 빈 가게가 있으면 권리금이 형성이 안 돼요. 가게 장사하는 게 90%, 네. 그리고 빈 상가가 한 10% 정도 있으면 10%는 아주 안 좋은 데일 거라는 거지. 음. 그런 데부터 권리금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주변에 빈 상가가 50% 있으면 안 생겨요. 왜? 내 점포 바로 옆에도 빈 상가니까. 여기가 5천을 달라 그러면 여기다 그냥 차리지 뭐.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때는 권리금이라는 게 거의 안 붙고 한 8, 90% 이상은 차 있어야. 차 있어야 이제 권리금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네. 이제 이해가 좀 되네. 그러니까 빈 상가가 많은데 바닥 권리나 이런 권리금이 높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그 빈상가가 많은데 바닥 권리금을 달라고 하는 경우는 네. 특수업종 말고는 없어요. 아. 꼭 그 자리를 들어가야 되는 딱. 업종. 그런 게 뭐 있잖아요. 네. 핸드폰 대리점, 네, 대리점이나. 그다음에 부동산. 부동산은 뒤에 가 있지 않잖아요. 제일 좋은 자리에 있지. 그런 자리 외에는 바닥 권리금이 공실이 많은 데는 없다고 봐야죠. 사장님은 지금 겸업으로 식당을 하시잖아요. 네. 식당 차릴 때 상권 분석 이런 얘기 뭐 해야 된다 얘기 네, 하잖아요. 그죠. 그 상권 분석을 본인이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들은 하기 힘들잖아요. 그쵸. 그럼 부동산에 와가지고 보통 여기 식당을 차릴 건데 음. 상권이 어떠냐, 그러니까 분석 아닌 분석을 조금 그렇죠. 들으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인중개사분에게 식당 창업할 때 상권 분석을 이렇게 의뢰하고 하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필요한 네, 부분이에요. 당연히 해야죠. 왜냐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물론 간혹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대개 일반적으로는 경험이 많은 분들이에요. 뭐 식당을 한 경험이 많다는 게 아니라 그런 업종을 입점시켜주고 그 가게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잘 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업종이 이런 곳에는 맞겠다, 틀리겠다, 그거를 초보자보다는 훨씬 더 잘 알죠. 그 사람이 아무래도- 하진 않아도. 아무래도 소개시켜준 데가 뭐 망한 데도 있고 그쵸, 잘 된 그쵸, 데도 그쵸, 있으니까 그쵸. 예. 경험상 여기에 내가 소개시켰던 어디 뭘 차렸는데 잘 되더라, 예. 안 되더라, 그쵸, 그쵸, 그쵸. 그런 기준이 네, 있으니까 그런 기준은 항상 있으니까 어떤 업종을 여기다 하고 싶다 하면 여기에 지금 경쟁 업종이 몇 개 있는 것도 제일 많이 알 거잖아요. 그쵸. 자기가 발품 파는 것보다는 그 사람 팔고도 아는 거지만 이 사람은 여기에 상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 집은 잘 되고 안 되고 그것도 더 제일 잘 알 네. 거라는 거죠. 그쵸. 모르면 물어보는 게 제일 나아요. 모르면. 물론 혼자 생각해서 차리는 게 정답이지만 그 외에 보충해서 물어보고 건의하고 이렇게 계속 물어봐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내가 지금 뭐 삼겹살집을 생각하고 있는데 야 여기는 삼겹살집은 저기 2개나 있었는데 다 망했어. 그런 경험담을 들을 수 있기 다 망해서 때문에 여기 삼겹살집이 안 돼. 여기 하나도 없다고 삼겹살 차리면 안 돼. 여기는 삼겹살집보다는 찌개집이 더 나아. 왜 찌개집은 3개나 있는데 다 잘 돼. 그런 말도 해줄 수 있는 거니까. 왜냐면 보통 장사할 때 이거 왜 차렸냐면 이 동네에 이게 없어 그러니까 차린 거야 이런 얘기 많거든요. 근데 네. 사실 물어보면 그 줄에 뭐 3개 4개 들어왔다가 다 망하고 그쵸, 나갔어 그쵸. 이런 얘기를 네, 듣는다면 네, 네.
그런 실수는 조금 줄일 수도 네, 있겠네요. 그렇죠. 없으면 없는 이유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사장님 여기 C급 상권이잖아요. 네. 다시 차린다면 A급, B급, C급 중에 음. 어디 상권에 들어가서 다시 해보고 싶으세요? 난 A급 들어가고 싶어. 근데 A급 들어가면은 비용이 이제 많이 드는데 그래도 A급 상권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투자 대비 네. 효율이 A급이 훨 나아요. 효율이. 그리고 만족감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거를 말하냐면 이런 데 들어오면 절대 망한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네. 내가 1억을 투자했어. 물론 A급 들어가면 1억이 더 크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면 피드백, 돈 들어오는 게 좀 다를 거라는 거죠. 비용은 많이 들지만 그만큼 매출도 많이 나오니까 거기서 조금 남아도 어쨌든 파이가 크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자기가 음식에 자신 있고 경제적으로도 뭐 크게 불편함이 없으면 C급 상권에 들어가도 돼요. 사장님 지금 C급 상권에 약간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으시고 약간 그런 거 그렇게 말이 맞아 떨어지는데 지금. 그러니까 최소 1년을 버틸 정도의 자금력이 있다면 들어가서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내가 부동산을 하면서 나도 뭐 이제 상가를 많이 소개해주고 임차인분들이 많이 와서 네. 뭐 여기 이런 거 찾아주세요, 저런 거 찾아주세요 많이 상담을 많이 했을 거잖아요. 사람들은 가게를 딱 차리면 첫 달부터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그쵸. 해요. 대부분이 대부분이 아니라 100%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최소한 1년 정도는 운영 자금이 따로 빼놓을 수 있어야 식당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좀 직설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걸러야 된다 있어요? 워낙에 많으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이런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일단 아니다 이렇게 상담하러 갔을 때 계약 진행할 때 한 번 딱 보고는 결정할 수는 없고 네. 몇 번을 봐야 되겠지만 네.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나 이런 거 하려고 해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네. 이 동네 상권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자리 먼저 보여주러 가는 데는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사장님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가면 상담을 받으면 상권을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나요? 그럼요. 동탄에서 부동산을 찾으시는 분은 달려라 부동산. 달려라 부동산으로. 왜냐하면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없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도 네. 봐야 되고 그잖아요. 그리고 또 마인드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도 봐야 되고 그냥 맞아요. 떼게 얻으러 오는 사람은 급해요. 맞아요, 진짜 급해요 마음이. 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부동산이 뭐 그냥 가게만 알아봐 주면 되지. 뭐 그렇게 코치코치 해보느냐. 이렇게 그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그거는.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이 외식업 준비하시려는 네. 분들한테 좀 이런 것들은 체크하고 해라. 상권 알아보고 할 때 이런 것 좀 체크 좀 해봐라.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중개업자로서보다는 그냥 네. 그 식당을 하는 네, 사람으로 식당하는 사장님으로서 사람으로서 말해줄 수 있는 거는 경험을 하고 해보라고 말하고 무조건. 싶어요. 네. 무조건 내가 식당을 하려고 내가 치킨집을 하려고 하는데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하려고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프랜차이즈가 BBQ면 BBQ에 가서 배달이라도 한 6개월 해보고 시작을 해라. 그렇게 중요한 얘기. 네. 왜냐면 네. 식당 창업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급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뭐 이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당장 뭐 퇴사를 하고 싶어서 그만두면 또 바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때 내가 창업 계획이 있으면 좀 준비 기간이 어느 정도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바로 차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 얘기도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해보지 않은 거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갖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 모든 사람이 장사를 뭐 하루 오픈하고 하루 망한다는 요즘에 맞아요. 그게 쉽게 생각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을 한번 해보고 6개월을 자리만 알아보면 안 돼요. 자리만 알아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내가 하고 싶은 업종에 가서 일을 하면서 자리를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저희 동탄의 달려라 부동산 대표님과 인터뷰를 나눠봤고요. 우리 대표님은 겸업으로 외식업을 같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외식업을 준비하시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좀 질문할 것들이 있으셨던 시청자분들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대표님과 즐거운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